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그런 수리시설이죠. 예. 그래서 초평저수지도 그런 인공으로 만든 수리시설이고요. 초평저수지에 있는 그 좌대 낚시는 그 집처럼 생긴 이런 구조물을 이 물 위에 띄워서 놓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낚시를 이제 즐길 수가 있고요. 또 낚시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런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밤 낚시를 즐기는 마니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초평지에 이제 가보시면 이 물 위에 떠 있는 이 좌대들이 그 영화 그 적벽대전 아시죠? 예. 그 적벽대전의 그 수상전을 앞두고 있는 함선처럼 이렇게 이제 아주 멋진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초평저수지 그 좌대 낚시는 이제 그 다른 인공시설의 낚시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곳입니다. 이게 노지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자라다 보니까 물고기들의 힘이 엄청나서 그 손맛을 즐기는 이제 그 마니아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그 한창 낚시 시즌에는 뭐 수천 명이 뭐 다녀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 좌대가 이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독립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인과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합한 공간으로 내 가족, 뭐 가족끼리 가면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죠. 정말 오붓하게 낚시를 할 수 네. 있는. 예,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초평저수지 좌대 낚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곡은 오늘 봄비가 오더라고요, 그죠? 예. 배따라기의 그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듣겠습니다. 네. 배따라기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듣고 왔습니다. 양문석의 라디오스타 금요일 코너 권영진의 푸드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평저수지의 좌대 낚시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요즘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거리두기가 되는 그렇죠. 환상의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 이 좌대 이용법 또 재밌게 즐기는 꿀팁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이 좌대가 이제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시설이긴 한데, 바닥에 이제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물 위에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막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지는 않는데, 이 물살,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하면 물살이 일잖아요. 예. 물살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멀미나 또 아니면 이렇게 또 이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예. 반드시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이제 그 밖으로 나와서 뭐 낚시를 만약에 하게 될 때 그 구명조끼를 좀 착용을 하고 앉아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예. 그 다니실 때는 가장자리보다는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셔야 혹시나 미끄러져 가지고 예. 빠지는 안전에 유의를 해야죠.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 그 좌대를 빼놓고 거의 모든 좌대는 이제 작은 보트배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 그 선장님의 지시를 잘 따르셔서 이동을 좀 잘 해주시고요. 예.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든지 사장님께 이제 선장님께 연락을 하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저녁 8시 이후에는 어두워지기 때문에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트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8시 이전에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예. 좌대는 그 일반 좌대형과 펜션형 좌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반 좌대는 고기 잡는 이제 목적으로 낚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제 쉴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그 펜션형은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래서 완전 펜션처럼 이렇게 이제 갖춰져 있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에 최고의 그런 좋은 시설입니다. 예. 제가 그 여기 가서 이제 이용해 본 시설은 이렇게 베네치아라는 아주 큰 펜션형 좌대인데 크기가 이제 일반 펜션형 좌대의 2배 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그 좌대였었는데, 2개의 방이 있고 중앙에는 완벽한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요리를 하기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고, 육지하고도 또 바로 붙어 있어서 차로 이동할 수도 있고,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작은 그 좌대보다는 흔들림도 좀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곳은 또 이제 바비큐도 이제 요청을 하시면
그 별도의 비용을 내고 파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 위에서 바비큐를 네, 하는 거네요. 좋죠. 물 위에서 바비큐, 그 달빛이 비치는 물 위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시면 정말 환상적일 거예요, 그죠? 예. 일반 좌대는 이제 그 3인 기준에 추가로 1명 내지 2명이 이제 가능하고, 펜션 좌대는 이제 그 3인 기준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2~3명이 더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아주 큰 펜션은 12명까지 이용이 가능한 그런 펜션 좌대가 있어서 그 직장의 그런 회식이나 아니면 단합대회 그런 용도로 쓰셔도 좋을 듯 합니다. 뭐 낚시뿐만 아니라 이 바베큐도 하면서 파티까지 할 수 있는 네. 예. 굳이 뭐 고기를 몇 마리 못 잡아도 그렇죠. 고기 실컷 거먹고 오면 네, 고기를 고먹고 되죠. 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요금은 얼마인가요? 예, 일반 좌대는 이제 그 평일은 7만 원, 주말은 8만 원이고요. 펜션형 좌대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예. 작은 펜션은 뭐 평일 8만 원, 주말 7만 원. 또 뭐 중형급은 평일 10만 원, 주말 12만 원. 이렇게 이제 평일과 주말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이용했던 대형 펜션은 12명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25만 원에 주말 3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이제 기본 인원에 추가 1인당 10,000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3~4명 정도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에는 작은 펜션이 그렇게 맞을 듯 하고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단합대회로 가신다면 대형 펜션에서 이렇게 놀다 오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션 이런 좌대나 펜션이 이제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혼자 내기엔 부담이죠. 부담인데 그 더치페이 방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그렇죠. 나눠서 내시면 부담도 적고 즐거운 1박 2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대에서 음식이 또 주문이 가능합니다. 식당 음식을 주문을 하는데 그 초평지 인근에 있는 유명한 맛집에서 그 좌대 어디로도 배달이 가능한데 뭐 메뉴는 뭐 된장찌개 6,000원, 김치찌개 7,000원, 닭볶음탕 4만 원, 뭐 매운탕 1인분에 13,000원, 공깃밥 있고,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그냥 빈몸으로 맨몸으로 가셔도 예. 네, 그리고 좋고요. 뭐 가능하다고 하면 뭐 불판하고 삼겹살 정도 하나 챙겨 가시면 금상첨화 최고네요. 네. 근데 일단 그 좌대 넥스터니까 낚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좀 낚싯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빌려주나요, 여기서? 맞습니다. 그 낚싯대 갔는데 낚싯대가 없다면 이거 안고 없는 찐빵보다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낚시를 이제 취미로 하시는 뭐 조사님들이야 뭐 어마어마한 채비를 갖고 다니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구경 삼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이제 낚싯대를 장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것도 몇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좌대에서 낚싯대와 낚싯줄 뭐 이런 거 다 빌려줍니다. 예. 그리고 뭐 미끼도 있고요.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낚싯대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약한 후에 전화로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진짜로 몸만 가면 되는 거네요. 네. 이 초평저수지 주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네. 몸하고 돈하고 가져가야죠. 돈도 가져가야 되는데, 예. 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하니까 두꺼운 외투 정도 또 가져가시는 거 좋고, 초평지는 이제 옛날부터 붕어 낚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붕어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떡붕어,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떡붕어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토종붕어 이렇게 있어요. 예. 뭐 초보들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붕어 낚시는 이제 유명한데, 초평지에서는 또 토종붕어가 많이 잡히기로 또 유명합니다. 저도 이제 갔다가 그 외래종인 그 뭐 월남붕어 요거 3마리 잡고 왔는데, 예. 이게 이 생태계를 좀 많이 파괴한다고 해서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고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붕어를 잡기 위해서 그 미끼가 중요해요. 미끼가 중요한데, 초평지에서는 지렁이보다는 그 떡밥과 그 글루텐이라는 그런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미끼로 이제 낚시를 하겠지만, 이 초보자들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미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한 마리라도 잡고 싶다, 뭐래도 한 마리라도 잡고 싶다라면 지렁이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붕어를 좋아하죠. 블루길 같은 거 월남붕어 잡을 수 있습니다.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기자님이 그 초평저수지는 사진 찍으러 자주 가던 장소라고 했는데, 그렇죠. 청취자분들을 위한 뭐 즐기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또 좌대는 또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초평저수지는 그 청소년 수련원 입구부터 좌우측으로 많은 좌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사진 찍기가 좋고, 그 좌대를 이용하기 이제 좋은 곳인데, 화산 삼거리에서 그 청소년 수련 방향, 청소년 수련원, 진천 청소년 수련원이 있어요. 방향으로 400m쯤 가시면 그 초평호 다목적 광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 좌대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좌대집이 있고요.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은 악수하는 동상이
이게 또 그 지역의 명물이 돼서 사진 애호가들에게 아주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꽃섬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함선이 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사진에 담으면 정말 예쁘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완공된 초롱길, 그 초롱길에 이제 꽃섬을 볼 수 있는 전망데크가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셔도 아주 멋진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좌대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좌대집에 가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뭐 초평좌대를 검색하시면 많은 좌대집이 나오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 꽃섬이라고 그 좌대 그 저수지 한가운데 이제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 주민들이 심어놓은 벚꽃이 정말 가득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겠네요. 이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제가 이제 소개하는 그 좌대집 사장님이 또 이곳에 정성 들여서 아주 예쁜 산책로를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셔서 그 라디오에서 그 들었는데 꽃섬도 가볼 수 있다면요. 그렇게 하시면 또 사장님이 꽃섬을 또 산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야, 고기 잡는 것뿐만 아니라 꽃섬도 산책할 수 있어서 네, 이거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꽃섬.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거기에 그 한반도 모형 공원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초평저수지에 이제 그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이 있는데 이게 뭐 저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두타산 7분 능선에 있는 전망대예요.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제 초평저수지 붕어마을 그 버스 정류장이 가운데로 이제 좁은 길을 골목길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게 길이 좁고 고분한 길이라 좀 조심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한반도 그 지형 전망공원은 2017년도에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높이 그 14.5m의 그 탑 모양의 전망대입니다. 그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서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서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저수지 한가운데 한반도 모형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 물은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렇게 바다로 변하고 국내에서 이제 한반도 지형처럼 보이는 그런 곳이 이제 여러 곳이 있지만 여기에 그 이 한반도 지형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 중국, 한국, 제주도, 일본 열도 이렇게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평저수지의 이제 그 전체적인 물주기를 이제 보면서 이게 그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융을 연산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초평저수지에서 이제 15분 거리에 있으니까 뭐 낚시를 하시다가 잠깐 나와서 시간을 내서 아니면 이제 뭐 집에 가시는 길에 둘러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초평저수지 좌대 낚시를 비롯해서 근처에 가볼 만한 곳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도 하죠. 네, 오늘 그 두 번째 곡은 그 세정의 꽃길 듣겠습니다. 네. 세정의 꽃길 듣고 왔습니다. 양문석의 라디오스타 권영진의 푸드라, 오늘은 초평저수지를 쭉 여행을 해봤고요. 자, 이제 어떤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그 권영진의 푸드락은 초평면 저수지 인근에 있는 붕어찜과 어죽칼국수 맛집입니다. 그래서 초평저수지 주변에는 이제 붕어마을이라고 해서 붕어찜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들이 한 10여 곳 있거든요. 그래서 좌대에서 배달해서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직접 공급해주기도 하는 그런 맛집입니다. 네, 저도 TV에서 많이 봤어요. 요 초평저수지 인근의 붕어찜 맛집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이 맛집은 좌대집에서 이제 청소년 수련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초롱길을 닮은 듯한 작은 이 가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 1985년도에 이제 시집을 이곳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이게 물려받았는데 그 2011년도에 그 대물림 전통 음식 계승업소로 이제 도지사로부터 인증서를 받기도 했고요. 대표 메뉴는 이제 붕어찜하고 이제 뭐 메기찜, 메기탕, 민물새우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 이제 어죽칼국수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 붕어 요리가 있는데 사실 이 붕어가 그 건강에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효능이 있나요? 뭐 신장에도 좋고 성장 촉진에도 좋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빈혈에도 좋고 그리고 위에 좋고 그리고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붕어가 이제 이 영양 성분이 이제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숙취 해소에 아주 좋아서 저 같은 술꾼한테는 아주 붕어찜이 딱 제격입니다.
그 대부분 그 민물고기 매운탕이나 찜 같은 경우 좀 호불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좀 네. 꺼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붕어찜은 어떤 맛인가요? 이게 이제 붕어가 이제 그 이 노지에서 이제 이 흙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흙냄새도 좀 난다 그러고 예. 풀냄새도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물고기. 예, 민물고기 좋아하는데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예. 그 초평지에 가면 이제 그 붕어찜 음식들이 이제 줄리한데 나름대로의 그런 비법과 요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집이 다 맛이 다릅니다. 아.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리법은 이제 어린아이 이제 팔뚝만한 붕어를 이 칼집을 이렇게 내서 그 가게마다 이제 비법 소스를 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시래기, 가진 채소, 수제비를 넣고 이제 만듭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된장과 생강을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붕어찜을 만드는데 그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그 음식 맛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시어머니보다 맛이 좋다는 평을 받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뭐 그 대물림 업소다 보니까 네. 수십 년 동안 또 맛을 또 유지를 시키시고 또 더 맛있게 또 개량도 시키시고 네. 이 붕어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또 어죽 칼국수도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죽 국수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역시 기억력은. 제가 5개월 전에 이제 영동 소개할 때 어죽국수 맛집을 소개한 적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어죽국수고요. 이곳은 이제 어죽 칼국수인데 그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주방을 이제 완전히 넘겨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예. 그 결과 이제 탄생한 것이 어죽 칼국수인데요. 이 초평지에서 잡히는 이제 잉어, 붕어, 메기, 피라미를 압력솥에 넣고 푹 구웁니다. 푹 구워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어죽 칼국수를 만드는데 이게 한마디로 영양 덩어리인 거죠. 여기에 이제 직접 개발한 특제 비법 육수까지 더해서 시원하고 칼칼한 칼국수 한 그릇 드시면 이 초평주수의 풍경을 그냥 원샷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칼국수 이제 드신 다음에 여기에 또 밥을 볶아 먹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원 칼칼한 칼국수 한 그릇에 초평지를 마신다고 하니까 네. 군침이 꾹꾹 넘어갑니다. 다른 메뉴도 좀 소개해 주시고 영업 안내도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이제 그 가든이라는 이제 간판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민물고기, 그리고 뭐 닭고기, 닭요리,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붕어찜, 메기찜, 메기탕은 이제 13,000원. 이제 1인분에 13,000원이고요. 어른아이 팔뚝만한 특붕어찜은 16,000원입니다. 예. 이제 닭볶음탕, 닭백숙은 이제 각각 40,000원과 45,000원이고요. 시원하고 담백한 민물사육탕도 있는데 이건 12,000원입니다. 그 위치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수련원 가기 전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롱길을 닮은 가든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후 시간은 이제 영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